지난해 10월 인천의 한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지나가던 행인에게 신고를 부탁합니다.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 주차된 남성의 차량을 수색했는데요. 차 안에서는 흉기에 찔린 여성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술에 취한 남성의 아내로 밝혀졌는데요. 남성은 평소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며 가정불화를 주장했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남성은 왜 30년 이상 함께 살아온 아내를 살해했을까요? 자, 이건 백 기자,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이게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지난해 10월에 어느 날에 있었던 날인데요. 한 오후 4시쯤입니다. 한 부부가 인천에 사는 부부였는데요. 차를 타고 아라뱃길 쪽으로 드라이브를 나옵니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러서 술을 사요. 그리고 거기서 차 안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다음 날 오후 2시까지요. 거의 24시간을 마신 건데요. 근데 아내가 남편을 살해합니다. 차 안에서요. 예. 남편은 술에 취한 채로 행인에게 나가서 사람을 죽였다, 신고를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경찰에 가서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았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자, 남성이 이 처음 진술한 것과 다르게 이 아내를 살해한 진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문자 메시지 한 통이요? 이게 무슨 소리죠? 자, 문자 메시지 한 통이 이제 문제가 됐는데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날에 이 남편이 이 아내의 전화기를 몰래 좀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 전화에 문자 메시지 중에 좀 외도를 의심할 만한 문자 메시지를 봤고요. 이게 이제 사실 문제가 됐다는데 또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문자가 잘못 온 거예요. 딴 사람 전화번호입니다. 착각이 된 거죠. 세상에 엉뚱한 사람이 보낸 문자를 보고 아니 내 와이프가 외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딴 사람이 그 사람한테 보낸 거예요. 딴 사람 문자 메시지입니다. 예컨대 사랑해 뭐 왔다고 하더라도 예컨대요. 예. 아니 소장님 그런데 만약에 그런 문자가 와서 정말 누군가를 해칠 만큼 막 적개심이 든다면 일단 그거를 표출하기 전에 네. 그 문자를 보낸 사람 저 같으면 전화해서 야 너 누구야 하면서 제가 확인은 한번 해봤을 것 같아요. 당연히 상대방한테도 확인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안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부부면 배우자한테 물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팩트를 체크하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먼저 알려달라고 하는데 당연히 이거 뭐 실수로 온 거니까 배우자 아내 쪽에서는 당연히 아니었을 거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은 걸 넘어서서 그 행동을 결국 살인으로까지 저질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은 부정망상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는 의처증이 있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굉장히 부인을 믿지 못하고 말 그대로 망상입니다. 팩트가 무엇인지는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일로 인해서 부인을 살인까지 하는 거 보면 보통 때도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폭력적이었을 것이다 생각 듭니다.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21년 10월 28일 오전 4시, 새벽 4시에 아내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하던 중 그 문자를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새벽 4시에 아내의 핸드폰을 몰래 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상일까요? 뭐 알아봅니까? 남의 예. 거를. 보면 뭐 좋습니까? 어쨌든 간에요. 이게 보는 것도 사실 범죄가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뭐 요 건하고 좀 다른 건데 만약에 비밀이 걸려 있는 거를 비밀번호를 억지로 통과를 해가지고 보게 되면 뭐 비밀 침해죄라든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 있는데 뭐 만약 그냥 우연찮게 전화기 올려서 우연찮게 보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 말고 뭔가 풀어서 볼 때는 이 사건 말고도 다른 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남성은 조금 다른 것들을 이용해서 풀어봤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지난 1월 최후 변론에 있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있었는데 아내를 살해하려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 재판부 판단은 어땠습니까? 네, 일단 이런 고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지속적으로 이제 가정 폭력을 행사해 왔던 사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속적인 가정 폭력이 뭔가 이제 그동안에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사건을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게 어느 정도 더 강하게 표출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서 재판부에서는 징역 1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이 시신을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경찰이 확인을 했을 때 이미 시신에 가정 폭력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뭐 우발적으로 그 문자를 보고 확 돌아가지고 한 게 아니라 폭행은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살인죄 그런데 같은 18년입니다. 살인죄 같은 것들의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는 범행의 동기입니다. 범행의 동기를 참작할 수 있는 사유로 보느냐, 비난해야 되느냐, 아니면 보통 동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형들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는데 아마 재판부는 보통 동기로 본 것 같아요. 그냥 뭐 외도 의심 이런 부분. 근데 지금 말했다시피 몸 자체에 가정 폭력의 흔적이 있었고요. 자녀들도 그렇죠. 아버지의 용서를 그러니까 무조건 처벌해달라 하고 거예요, 이 의심했다는 것도 사실은 납득할 수 없는 동기잖아요.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당연히 이게 문제가 되면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분데 확인도 하지 않고 사례로 갑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보통 동기보다는 전 비난 가능 동기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재판부는 보통 동기로 봤기 때문에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스펙트럼이 아주 넓어요. 그중에 보통 동기로 봐서 18년형 정도를 선고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자, 이거는 어제 있었던 또 사건입니다. 다른 사건입니다. 80대 남성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진짜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 아내 또 뭐 이 외도를 의심해서 마찬가지입니다. 80대 남편이 아내가 자고 있는 틈을 타서 쇠망치로 머리를 내려칩니다. 역시 외도를 의심했던 건데요. 머리를 5군데를 다쳐서 봉합을 했는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은 없다고 합니다. 남편은 당시에 수면제에 취해 있었다고 합니다. 소장님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이거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 네, 물론 뭐 진짜로 외도 불륜 이런 게 일어났다면 많이 속상하죠. 상처도 받고 배신감도 당하시겠죠. 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때리고 죽이고 이런 것은 과연 그게 부관의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겠죠. 이거는 대부분은 10대에서부터 80대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개인적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문제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고요.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 해도 그래도 대화로 풀거나 대화로 안 되면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겠고 갈등으로도 어려우면 법으로 푸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